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8월의 선수로 이제 후스쿼드에서 뽑혔습니다. 놀라운 건 토트넘 선수가 3명이나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개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팀 성적이 따라오고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 이제 토트넘이 지금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또 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외신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외신 소식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풋볼 런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이 이제 최근 3경기에서 48번의 슈팅을 기록했다. 근데 이 48번의 슈팅 중에 3번은 이제 솔랑키가 기록을 했는데, 솔랑키가 조금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약간의 발목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 뛴 거기 때문에 3번의 슈팅을 기록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여튼 굉장히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기회들에 솔랑키 혹은 히샬리송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더 많은 골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또 이제 브래넌 존슨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마무리되지 못한 장면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전 장면에서,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장면인데, 브래넌 존슨 이제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받아가지고 브래넌 존슨이 크로스를 하는데 이 끝에 서 있는 선수가 하필이면 메디슨이랑 오도베르입니다. 헤딩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없죠. 결국에 오도베르가 이제 발을 어색하게 갖다 대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 끝에 이제 솔랑키나 아니면 히샬리송이 있었으면 골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끝에 이 존슨이 배달했던 이 공 끝에 이제 선수들이 제대로 발을 갖다 대거나 머리를 갖다 대지 못했는데, 본머스에 있을 때 솔랑키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던 걸 생각하면은 솔랑키의 복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에 있을 때 15경기 정도 이제 결장을 했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근데 4년 동안 이제 15경기 결장이었지만 토트넘에서는 2년 동안 22경기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하튼 좀 아쉽고, 그리고 윌 랭셔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시즌 사실 단 한 경기만 못 뛰었는데, 이번 시즌 벌써 이제 부상을 통해서 필요한 상황에서 못 뛰면서 Fate enjoys laughing at Tottenham Hotspur. 이 토트넘에게 운명이 이제 웃음을 날리고 있다. 그러니까 운명의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백업까지 부상을 당하고 백업에 백업까지 부상을 당했으니까 토트넘이 이 골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운의 요소가 있다 라고 외신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히샬리송, 하필이면 솔랑케, 그리고 하필이면 여기에 이제 윌 랭셔까지 부상을 당한 게 좀 문제였다. 그런데 토트넘이 발전하지 않았냐? 아니다. 토트넘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이번에 2대1로 진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토트넘이 형편없는 경기력 때문이 아니라 아쉬움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전 어웨이 경기는 뉴캐슬이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토트넘이 73%의 점유율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4대0으로 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고, 상대방은 유효 슈팅 5번 중에 4개를 골로 성공시킨 아주 충격적인 경기였죠. 근데 그 전 경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캐슬이 토트넘을 6대1로 박살냈던 23년도 이제 23-24 프리미어리그 시즌. 그러니까 이런 시즌들을 쭉 봤을 때 이건 22-23 시즌이군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역사적으로 뉴캐슬 원정에서는 대패를 지속적으로 당했다. 최근에 6대1로 지고 4대0으로 지고, 근데 이번에 2대1로 졌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슈팅을 하지 못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닉 포프 키퍼가 6개의 선방을 하게 해야 할 정도로 나름 부지런히 슈팅을 했고 66%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뉴캐슬이 180개의 패스를 하는 동안 토트넘은 415개의 패스, 그리고 20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준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 뉴캐슬의 경기들과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는 확실히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비진에서 이제 하필이면 반더벤의 어떤 부상 상태, 물론 이제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 이 반더벤이 못 뛴 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비진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더벤이 이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거의 뭐 부상을 당할 뻔한 좀 무서운 상황이 있으면서 좀 쉬는 편을 택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듀티 그러니까 A매치 기간 때에도 쉬라는 이야기를 통보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 그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이제 소집이 되지 않습니다. 미키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쉬라는 명령을 받았고 라두 드라구신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라구신을 써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메로를 왼쪽으로 가고 드라구신은 이제 오른쪽으로 했는데 원래 로메로의 자리가 오른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로메로가 왼쪽에서 뛰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로메로가 예전처럼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만큼 편안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확실하게 이 스펄스 바이스 캡틴 그러니까 토트넘의 부주장인 로메로가 좀 훈련에 늦게 참가한 티가 났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를 이제 우승하면서 늦게 돌아온 티가 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포로랑 메디슨이 그리고 이제 충돌하는 장면도 이 언론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까지 가가지고 누구한테 프리킥을 시키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포로에게 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드라구신이 이제 2-3 그러니까 23번 등번호가 차라라는 이제 수신호를 한 게 외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공격적으로는 나사가 하나 빠져 있고 그 최전방 공격수라는 나사가 빠져 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반더벤이라는 이제 선수가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서는 포로와 메디슨이 이제 그 프리킥을 서로 차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이제 물어보러 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토트넘이 내부적으로도 지금 뭔가 좀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는 3개의 키패스를 만들면서 이제 나름의 어떤 영향력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사실은 경기에서 좀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뛰는 것보다는 오드베르를 왼쪽 윙으로 놓고 손흥민 선수가 좀 프리롤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떤 통계들을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빅찬스는 양 팀 다 2개씩 가져갔지만 이 2개의 찬스를 뉴캐슬은 마무리했고 토트넘은 이 2개의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했죠. 게다가 토트넘은 엄청나게 지배적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이 공간에 대한 지배가 확실하게 좋았고 그리고 이 키패스를 보면요. 2개 이상의 키패스를 기록한 선수들의 목록을 보면은 토트넘 선수들만 4명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3번, 데안 클루셉스키가 3번, 제임스 메디슨이 3번, 메디슨 2번, 비수마 2번. 이렇게 토트넘이 키패스를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진영에서 골을 못 넣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온타겟 슈팅을 이제 봤을 때 1개 이상의 그 유효 슈팅을 기록한 선수는 총 7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비 반스, 이삭 머피 이렇게 뉴캐슬에선 3개의 슈팅을 했는데 이게 2개의 골로 이어졌고 페드로 포로 존슨, 메디슨, 사르 이렇게 6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근데 너무 골키퍼 정면으로 간 게 이제 문제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영향들을 봤을 때 토트넘은 분명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포로도 그렇고 로메로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이달의 선수로 이제 선정이 됐죠. 이런 걸 보면은 개인적인 기량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팀원 그러니까 이 팀워크적인 부분 그리고 결과를 내는 부분 이 경기력 자체를 이제 골로 환산시키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과정들에서 남아있는 어떤 해결점들이 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어쨌건 시즌 초고 새로운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빠져있는 핵심 자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더 극복한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해석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토트넘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재밌고 더 관련이 있는 그리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ny away.